이번 키노트 세션에서는 트레저 데이터 코리아의 고영혁 대표님께서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방법, 고객 데이터 플랫폼을 주제로 발표하십니다. 고영혁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트레저 데이터 코리아의 고영혁 대표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방법. 일석이조라는 게 사실은 좀 의미심장하고 표현이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좀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뭔가를 보호하면서 활용한다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한 번에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냐가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고객 데이터에 대한 요즘 가장 핫한 또 화두인데 이 고객 데이터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 왜 이 고객 데이터 플랫폼, CDP,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것이 이것에 적합한 건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의 그 흐름, 주제에 따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자, 우선은 이 활용의 관점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벌써 2022년도도 4분의 1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매년 이제 새해가 되면은 그 각 매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 우리나라 이제 그 대기업과 그룹사의 리더들이 어떤 신년 인사를 했는지를 잘 살펴보고 관련해서 기사를 내놓습니다. 올해 이제 2022년 신년 인사를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또 좋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핵심 키워드의 하나가 바로 고객 경험, CX, 즉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였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내의 굴지의 대기업의 리더들께서 다 똑같이 이 고객 경험을 제대로 가치 있게 만들어내야지 이 각각의 기업이 더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기업이라는 거는 이 고객에게 어떤 가치 있는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매출을 만들어내시고 그 가치가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 전체의 경험이 결국에는 이제 커스텀 익스피리언스 CX인데 그 과정에서 새로 고객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탈하기도 하고 충성도가 커지면서 심지어는 다른 고객도 이제 끌고 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이고 왜 당연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시는지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 고객 경험 CX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를 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CDJ 혹은 CJ라고 하는 이 커스터머 디시전 저니, 고객 의사결정 여정 내지는 커스터머 저니, 고객 여정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이 깔때기 모양, 보통 퍼널 모양이라고 하죠. 저게 지금 예전에 올드한 컨슈머, 커스터머 저니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어웨어니스 인식하고 인터레스트 관심을 갖게 돼서 컨시더레이션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펄체스 구매를 하고 구매한 이후에는 점점 쓰고 그러면서 이 로열티가 생겨나가는 게 순차적으로 되는 것이 이제 과거에 얘기가 됐었던 이 고객 여정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맥킨지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좋은 아티클들이 올라오는 맥킨지 쿼러리에 올라온 글을 보면은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 저 순서대로 그대로 되지가 이제는 않는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러면서 저런 흐름으로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실제 고객 여정은 저렇게 유기적으로 다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순환돼서 돌아간다. 즉 기본적으로 뭔가 관심이 있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 구매의 순간, 기업이 바라는 딱 그 순간이죠. 이게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다양하게 고객은 고려하고 평가를 하고 그러면서 충성도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변화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또 중요한 거는 한 번 구매하고 끝나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사실은 기업이 바라는 것도 그런 걸 바라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한 이후에는 또 어떤 경험을 해서 그게 고객의 마음과 이 머리에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속 복합적으로 살펴보고 고려해야 한다. 이게 이제 새롭게 대두가 된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대두가 되고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이제 2010년 후반대에 굉장히 많은 컨설팅 프로젝트들이 국내에서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프로젝트가 이제 실행이 됐고요. 그게 다
무슨 고객 여정 분석 프로젝트 이런 이름들로 많은 컨설팅 회사들이 많은 대기업들을 컨설팅을 했습니다. 네. 다음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화면에 다이어그램이 하나가 보이시는데요. 이 고객의 경험,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어떻게 전략을 짜서 이걸 체계화를 하고 절차를 만들어서 이거대로 잘 끌고 가고 드라이브를 해야 될 거냐. 이런 게 이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자, 커스터머가 있고 뭔가 이제 기업이 고객한테 약속을 하는 거죠. 이거 저희가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고객이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오른쪽에 저 지금 3개 메저먼트, 어널리시스, 임프루브먼트가 사실은 진짜 핵심이고 이것 때문에 앞에서 여러분들이 각 대기업의 총수들이 왜 지금 다시 CX를 강조했는지가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기술이 안 받쳐줘서 못했었는데 이제 할 수 있게 된 것들이 뭐냐면 고객이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그걸 토대로 이제는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예, 즉, 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자체가 고객에 대한 데이터화가 이제는 가능하고 이 데이터를 생성해서 이걸 분석해서 심지어는 분석 결과로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걸 통해서 예측해서 자동으로 이 소위 말하는 초개인화에 해당하는 레커멘데이션 추천을 할 수 있다 보니까는 이게 가능해진 게 사실은 다시 CX가 강력하게 대두가 된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또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커스터머 저니 맵을 제대로 그려보고 이해를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단순하게 그 퍼널 깔때기 모양의 올드한 커스터머 저니의 그 흐름이 있었는데 큰 틀에서는 그런 단계들이 존재하지만 지금 화면을 잘 보시면은 그 단계가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왼쪽에 채널이라고 그래서 저런 단계들이 어떤 채널, 즉 기업이 제공하는 어떤 접점이나 서비스, 거기에는 뭐 웹도 있고 앱도 있고 키오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오프라인 매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다양한 채널에서 어떻게 고객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핵심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저렇게 매핑을 해야지 이런 타입의 고객이 있구나, 이런 페르소나가 있구나. 그러면 이 타입은 이런 스타일을 갖고 이런 거를 더 선호하니까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여기에 맞게 어떻게 더 개인화하고 거기에 맞는 이 특화된, 더 최적화된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를 잡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커스터머 저니 맵을 특히 데이터 관점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 CX라는 키워드를 바탕에 깔고서는 고객의 활용, 특히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으면은 이제는 두 번째 관점인 이 고객 데이터 보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로 4가지의 아주 큰 유명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자, GDPR, HIPAA, HIPAA, PCI DSS, CCPA 요 4가지가 이제 소위 말하는 빅4 데이터 컴플라이언스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곧 제가 이어서 설명드릴 GDPR과 저 CCPA를 잠깐 제껴놓고 HIPAA와 PCI DSS에는 예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보호 규정입니다. HIPAA는 이 헬스케어 쪽, 즉 병원이라든가 의료에서의 개인 정보들에 대한 보호와 등등등을 이제 규약을 만들어 놓은 준수 규정이고요. PCI DSS는 저게 이제 PCI가 여러분들 쓰시는 신용카드에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규정입니다. 아주 예전부터 이거는 이제 있었던 규정들이고요. 새롭게 등장을 한 게 저 GDPR과 CCPA인 거죠. 자, GDPR은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약자로서 일반 데이터 보호 이제 규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저게 바로 이제 유럽 연합 EU에서 제창이 돼서 2018년이었었나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한 규제이고요. CCPA는 그 뒤를 이어서 나온 캘리포니아 컨슈머 프라이버시 액트라고 해서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법이라고 보시면 소비자 정보 보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이제 규제 지켜야 할 법은 일단 저걸 지키지가 않으면은 기업이 무슨 손해를 보게 되면 화면에 지금 이제 그 GDPR과 CCPA에 대해서 어떤 그 벌금
벌칙을 받게 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근데 돈 한번 벌금 내고 끝나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당연히 기업이 신뢰도가 추락하게 되고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럼 그에 따라 당연히 고객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탈을 하고 당연히 그거는 이후에 신규 확보에도 어려움을 이제 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를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으면 어떤 피해를 보는지는 알겠는데 바로 지금 보시는 것들이 지켜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거가 이 DSR이라고 해서 데이터 서브젝트 리퀘스트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고객의 데이터에 대해서 고객한테 자, 요런 부분들이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가 안내 드렸어요. 다음에 고객님 이거 삭제하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삭제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고객님 저희 고객님의 데이터니까는 마음대로 접속하세요. 들어오세요. 또는 고객님이 지금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저쪽으로 옮기라 하셨으니까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옮기겠습니다. 뭐 또는 고객님이 요거는 나는 더 이상 딴 사람이 이거 보기 원하지 않아 라고 했으니까는 이제 딴 사람이 보지 못하게 저희가 세팅을 바꿨습니다. 이런 류의 것들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예, 고객이 요청했는데 DSR을 요청했는데 지키지 않으면은 벌금 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 좀만 생각해 보시면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고객이 무슨 뭐 몇십 명, 몇백 명이면은 뭐 어렵지 않겠죠. 하지만은 고객이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글로벌 기업은 막 넘어가고. 근데 고객들이 다 이런 걸 요청을 해. 근데 만약에 고객의 데이터가 다 한 군데에 다 모여있고 통합되어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대부분의 고객의 데이터는 이제 현재 지금 시점에서도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이런 것들을 팔로우업을 하기가.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약간 관점을 바꿔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냐면은, 디지털 광고 산업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인더스트리죠. 여기서 핵심 수익 원천이 뭐였냐면은, 기업한테 어떤 것들을 알려주냐면요. 지금 당신네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애들만 내가 찍어가지고 당신의 광고를 틀어주겠어 라고 하는 이런 타겟팅 광고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사실은 효용도 만들었지만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이 플레이어들이. 그런데 이게 가능하게 된 기반에는 이 웹브라우저마다 고유한 값을 가진 쿠키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3사 쿠키, 서드 파티 쿠키라는 걸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보통 한 브라우저를 쓰니까 이 한 브라우저에서 예를 들어서 뭐 a.com도 방문했는데 b.com도 방문했다. 그러니 너네 회사는 a.com을 운영하고 있으니까는 b.com을 방문한 사람을 너네가 지금 알 수 있어. 어떻게 할래? 거기에 맞는 메시지로 광고를 틀 수 있어.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지는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거대한 흐름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글 같이 이제 인터넷 업계 이제 맹주 중에 하나인 구글 같은 경우도 이렇게는 이제 할 수 없다 보니까는 이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꼬리값을 붙이는 식이 아니라 묶어가지고 즉 집단으로 묶어서 한 명 한 명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기보다는 그냥 묶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접근법을 또 이제 구글 플러그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제창을 하고 계속 좀 테크니컬하게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그 모바일 폰의 또 이제 맹주 중에 하나인 애플은 iOS 14.5 버전부터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뭐가 갑자기 이렇게 앱 설치하고 업데이트 뭔가 팝업이 떠가지고 뭐지? 이러실 수 있을 텐데 예전에는 이 앱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고유한 아이디가 있고 이걸 통해서 타겟팅 광고를 할 수 있었는데 이 고유한 아이디 자체를 수집하는 거가 디폴트, 즉 기본 설정 값이 수집이 가능한 거였었고 이 아이폰 사용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막 설정에 들어가서 내 거 수집하지 마, 싹 다 지워 라고 해야지 수집이 안 되는 거였었는데 14.5부터 이게 반대로 됐습니다. 즉 처음부터 기본 설정이 수집하지 마, 수집하면 안 되고요. 수집을 하려면은 고객한테 동의를 먼저 받아야지 수집이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세상이 고객의 정보를 수집해서 활용하려면 무조건 먼저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흐름으로 이미 확 넘어간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제로 파티 데이터라는 것도 이제 막 등장을 해가지고 중요도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제로 파티 데이터가 뭐냐? 사실 이것만 해도 지금 제가 1시간 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이제 뭐 퍼스트 파티 데이터니 뭐 세컨드 파티 데이터니 서드 파티 데이터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그 종류들은 보통 고객이 직접 동의를 하지 않아도 데이터를 사오거나 간접적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슬쩍 간접 동의를 받아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컨셉의 분류였다면 제로 파티 데이터는 어떤 거냐면 고객 본인이 명확하게 이거 내 데이터고 내가 지금 기업 너한테 주는 거야 라고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인지에 따른 말 자체는 내가 요 데이터를 주면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쓸 거고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거야 라는 아주 명확한 인식과 동의하에 직접 제공하는 데이터를 제로 파티 데이터라고 합니다. 요 만화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제로 파티 데이터를 이제 다른 데이터인 퍼스트 파티 데이터와 세컨드 파티 데이터와 서드 파티 데이터와 잘 구분을 설명해주는 진짜 아주 잘 만든 사컷 만화인데요. 보시면은 제로 파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이 고객 운동하는 사람이야 이제 그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설문지를 이제 헬스장에서 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신발을 좀 사고 싶어. 그러면은 사고 싶어 하는 걸 이제 설문지에다 마킹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은 고객님이 지난번에 헬스장에서 다 동의하고 설문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딱 그 원하는 지금 신발을 세일하고 있으니까는 지금 저희가 보여드려요. 요렇게 하는 게 제로 파티 데이터고요. 퍼스트 파티 데이터는 뭐냐? 예. 고객님, 전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했었던 우리 웹사이트에 쿠키 동의를 했었는데요. 웹사이트에서 고객님이 살펴봤던 걸 보니까는 지금 신발 관심 있으시네요. 그거 지금 세일 중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퍼스트 파티 데이터입니다. 즉 동의를 하긴 했는데 내가 그거 왜 동의했었지? 이제 좀 헷갈리거나 좀 두리뭉실한 거죠. 포괄적 동의를 받은 거라서. 세컨드 파티 데이터부터 만화에 보시면은 저 눈이 지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자, 고객님. 지금 새로운 헬스장에 멤버십에 가입했다고 들었습니다. 신발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잠깐만 이러는 거죠. 아니 내가 새로운 헬스장에 간 거를 지금 너가 알고 있단 말이야? 이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왜냐면은 그 헬스장 고객님은 헬스장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헬스장은 사실은 약관의 뒤쪽에 보면은 고객님이 동의한 데이터를 내가 비즈니스 계약을 맺고 있는 이 신발 파는 곳에서 제공한다가 어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에 서드 파티 데이터는 뭐냐? 더 두리뭉실하고 다 한 건데, 자, 영어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늘 왠지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운동 빼먹은 것 같네요. 아, 그러시면 안 되죠. 신발 새로 하나 사시고 기분 전환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이게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제로 파티 데이터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고객을 불안하게 하고 고객의 믿음을 잃으시면은 이제는 비즈니스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확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접근법들이 있는데요. 네. 두 가지 큰 접근법인데 하나는 명확하고 쉽게 알려주는 거. 즉, 무슨 막 복잡한 무슨 이렇게 법률 조항 같이 막 쫙 다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막 만화로 설명하고 이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해치지 않아요.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겁니다. 해서 동의를 더 받기 쉽게 하는 접근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 막 몇 가지를 한꺼번에 다 체크해서 한꺼번에 다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보통 뭐 아니면 도입니다. 다 받아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 받아내거나. 그래서 선택적으로 몇 가지 것만 동의해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접근법이 또 굉장히 효과적인 거라고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의를 관리하는 동의관리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솔루션의 영역들이 생겨나서 막 유명해진 솔루션들, 뭐 원트러스트 같은 것들이 지금 막 글로벌 리딩 동의관리 솔루션으로 또 막 등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CDP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CDP가 어떤 역할이고 어떻게 잘 써야 하는지를 남은 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랍이라는 학자가 2013년도에 CDP라는 용어를 처음 소개를 했는데요. 결국엔 뭐냐면은 이 데이비드 랍이 지금 화면에서 얘기한 것, 그 슬라이드에 얘기한 것들을 보면은, 자, CRM에도 옛날부터 고객 데이터가 있었고, 뭐 웹 개인화 시스템에도 항상 고객 데이터 가지고 얘기를 해왔었어. 그리고 이런 이커머스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데이터가 있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저마다 다른 데이터들이 다 각각 따로따로 흩어져 놀고 있었지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가 않았어.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즉, 고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거를 다 한데 모아서 통합된 뷰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CDP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CDP는 없던 개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980년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그 다음에 어떤 90년대 마케팅 자동화, 2000년대에 이런 멀티 채널 캠페인 관리 등등등이 이제 쫙 일련의 흐름에서 특히나 그 밑에는 전체 다 CRM이라는 키워드가 관통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2013년도에 CDP다라는 게 그 연장선상에 등장을 했고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많이 쓰기 시작을 한 거는 2020년이 거의 원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트레저 데이터 같은 경우는 2016년 초에 이 업계의 이제 프론티어 선구자로서 CDP라는 솔루션을 2016년도에 선보였고 지금은 이제 업계 리더로서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와 활용 사례를 퍼뜨리고 있고요. 즉 없었던 게 아니라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건데 기술이 안 돼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첨단 기술을 통해서 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CDP가 하는 역할을 보시면은 고객의 프로파일을 통합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하고 매니지먼트 다음에 이 데이터에 대한 보안과 정보 보호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는 이 프라이버시라든가 거버넌스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분석이 당연히 중요해 데이터니까는 분석하고 레포팅을 하고 여기서 이제 ML 같은 게 들어가서 예측을 해서 결국 예측을 통해서 액티베이션 즉 언제 누구에게 어떤 제품을 어떤 메시지로 어떤 채널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안내해 드려야지 고객이 더 나은 경험을 할까 이런 것들을 두루 다 케어하고 핸들링하는 가운데 허브 역할이 CD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5만 가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인제스트 즉 집어넣으면은 CDP가 그거를 다 하나로 묶어서 한 통으로 만들어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나 저희 트레저 데이터 CDP 같은 경우는 데이터 레이크 자체가 아예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데이터들이 다 따로따로 놀았다 보니까는 하나의 프로필로 만드는 게 통합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디 통합 엔진 같은 것들이 저희가 또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그 제공하는 업계에서만 인정을 받는 기능인데요. 그런 통합 엔진을 통해서 하나의 통합 아이디가 생성이 되고 업데이트가 되고 이걸 통해 이제 마음대로 분석하고 초개인화를 해서 실제로 이제 액티베이트 즉 이메일을 발송하는 솔루션이라던가 뭐 어떤 앱의 푸시라는 솔루션들에다가 저희가 데이터로 명령을 내리면은 이제 적재적소의 그 최적의 메시지로 이제 액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럼 CDP에는 어떤 데이터를 넣어야 되느냐? 답은 되게 심플합니다. 고객 경험이 발생하는 모든 고객과 접할 수 있는 채널을 다 커버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왼쪽에 있는 여러 가지 아이콘으로 되는 5만 가지 영역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확보를 해야 되고 저게 이제 어떤 부분들은 저희 CDP가 제공하는 이제 몇몇 기술들을 통해서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 생성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이미 있는 데이터를 저희 CDP가 자동으로 가져와서 통합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 통합 데이터 프로필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아이디 통합 엔진을 통해서 이 한 명에 대해서 저마다 다른 키값과 다르게 가리키는 값들이 어떻게 하나의 통합 아이디가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는 장표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게 특히나 이제 CDP 중에서 저희 트레저 데이터 그 CDP가 어떤 기능 영역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정리해서 보여준 건데 데이터를 다 끌어와서 하나의 통합 360도로 고객을 볼 수 있는 통합 프로필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낸 프로필을 크게 모집단으로 놓은 다음에 마음대로 이제 초개인화에 필요한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을 제공을 하고 그 안에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이나 AI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더 예측을 해서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접근하고 개인화를 하고 케어하면 될지에 대해 답을 내고 이 나온 답을 가지고 자동으로 고객과 인게이지먼트를 하는 쪽에 이제 저 오른쪽 파란색 영역들이 실행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결국 커스터머 센트릭, 고객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걸 위해서는 저희가 가지는 철학은 데이터, 인사이트, 인게이지먼트 이 세 개가 이제 계속 순환되면서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야 되는데 즉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통합이 되어 모여야 되고
여기서부터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는 고도화된 분석들이 쉽고 빠르고 편하게 돼야 되고, 여기서 얻어낸 인사이트가 그냥 뭔가 현학적인 인사이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기업이 액션을 해서 고객과 인게이지를 할 수 있는 액션이 돼서 그걸 실제로 이제 돈을 버시거나 돈을 절약하시거나 이 세계가 계속 선순환이 되는 게 이제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접근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갈 텐데요. 자, 그러면 이런 게 CDP고 지금 고객 데이터를 고객 경험 관점에서 이렇게 활용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보호해야 되는데, 자, 이 두 개를 양립구도로 놓고 보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해졌으니까는 이런 데이터 얻기가 더 어려워졌으니 이제 활용하기도 어려워져서 이쪽은 좀 더 우선순위를 낮춰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에 이미 출발선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고객 중심과 고객 경험 최적화는 그냥 무조건 맞고 하셔야 되는 명제이고요. 그렇다면 이 명제 안에서 하에서 이거를 최대한 이뤄내야 되는데, 근데 당연히 또 개인정보를 잘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할까?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좀 보시는 것처럼 if you collect it, protect it, 즉 수집해서 활용하시려면 당연하게도 무조건 제대로 보호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6가지 제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 보호와 활용에서 시너지를 내시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6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저희가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이제 그 한국의 대기업들과 그룹사들과 하다 보니까는 명확하게 이제 알게 된 것들도 있었는데요. 이 PII, 이메일, 핸드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같은 이 개인식별 정보는 이런 걸 제대로 처리하게 설계가 되고 요건을 갖추고 있는 CDP가 아닌 일반적인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에서 분석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이 요건들을 충족을 해야지만이 제대로 보호가 되는구나라는 그 요건들이 있는데, 이 고객 데이터, 개인정보까지를 제대로 분석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일반적인 분석 플랫폼에서는 이걸 하셨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런 보안 요건들을 명확하게 다 체크하고 구현한 환경이 CDP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특히나 저희 트레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일찌감치 한국에서도 2018년부터 대기업 고객사들이 활용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다 한국에 맞는 그 로컬에 맞는 규제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이미 기능으로 구현했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에 이제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까 전에 제가 그 데이터 서브젝트 리퀘스트 말씀드렸는데, 이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뭐 변경돼서 알려달라 요청을 하면은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한 군데 모여 있지 않으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처리할지. 하지만 CDP에는 고객 단위로 모든 데이터가 통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손쉽게 자동화할 수 있고, 저희는 이미 그런 것도 이제 기능으로 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동의라는 거, 내가 이제 뭐 나한테 이메일 보내도 돼, 나한테 전화해도 돼, 이런 동의라는 거는 이제 수시로 값이 바뀔 수가 있죠. 3분 전에 웹사이트에서 yes 했다가 모바일 앱에서는 마음이 바뀌어서 싫어, no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CDP를 통해서 고객 통합 정보 관점에서 어떤 게 가장 최신 상태 값인지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야지 문제가 발생하지가 않게 됩니다. 네. 다음에 이런 글로벌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한 GDPR이라던가 CCPA라던가 이런 거라 하더라도 제가 아까 1번에서 잠깐 좀 1번에서 말씀드려서 잠깐 터치한 것처럼 이 ISMS-P에 준하는 국내의 이 개인정보 처리 보안 요건을 통과해야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저희 CDP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기능들까지 다 이제 개발을 해서 저희 이제 그 대기업 고객사들이 다 검수 완료해서 이미 사용 중에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CDP 안에 있는 5만 가지 고객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 수준별로 이 그 보안의 난이도를 분류해서 지정을 하고, 이거를 CDP를 이용을 하는 이제 기업 내부에 이용자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접속해서 이 한 분 한 분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개별로 설정된 권한 제어를 통해서 이 민감 정보의 처리를 다 컨트롤하는 게 필요합니다. 6번과 마찬가지로 이어지는데,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도 CDP에 접속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또 다 실시간으로 기록이 남고, 이 기록된 거를 또 자동으로 머신러닝 돌려서 얘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이상 징후 탐지까지가 또 이제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다 될 수 있는 솔루션이냐라는
라는 거를 또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어떻게 이미 다 기능으로 구현되어 있는지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원트러스트 같은 이런 동의 관리 플랫폼과도 저희는 이미 다 다르게 연동이 되어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수가 기본이지만, 특히 이제 그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업계 리더로 저희 최근에 이제 IDC 리서치에서 저희가 이제 이 CDP 업계 리더로 선정이 자랑스럽게 되었는데요. 글로벌에서의 리더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모두 충족을 하면서 고객의 데이터를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객 정보 보호에 대해 걱정하거나 문제가 없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어필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활용해서 고객 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이제 저희 CDP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부분들이 더 많이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관련된 질문들은 저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은 저희가 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